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린 뒤 실제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안내드린 대로 기존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셨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는 그런 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무료 프로그램 잉크스케이프로 진행하겠습니다. 잉크스케이프를 실행하세요. 인터페이스와 주요 기능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위 제목 표시줄 아래에 파일, 편집, 보기 등등이 써진 줄은 메뉴입니다. 그 밑에 줄이 옵션이고 왼쪽에 길게 위치한 것은 도구입니다. 도구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옵션 줄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옵션은 도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잉크스케이프는 우측에 도구가 한 줄 더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오늘은 왼쪽에 있는 도구만 사용하겠습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큰 네모는 작업 영역입니다. 도형 그리는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도구에서 위에서 6번째에 있는 사각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커서의 모양이 바뀐 것을 확인한 뒤 작업 영역 안에서 클릭, 드래그합니다. 사각형의 크기와 위치, 색상을 조절해볼까요? 도구에서 제일 첫 번째인 검은색 커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커서 모양이 바뀌는 것을 확인한 뒤 아무 사각형이나 클릭합니다. 사각형 둘레에 쌍방향 화살표들이 생긴다면 이 사각형이 선택되었다는 뜻입니다. 화살표를 클릭, 드래그해서 사각형의 크기를 자유롭게 바꿔봅시다. 이때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하면 사각형 비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선택된 사각형 자체를 드래그하면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선택된 도형을 한 번 더 누른다면 화살표 표현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지점에 둥근 화살표를 클릭, 드래그하면 도형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컨트롤을 함께 누른다면 일정한 각도로 도형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직선 화살표를 드래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조금 특이하게 작동하는데요. 직사각형이었던 도형이 평행사변의 모양으로 비틀어지게 됩니다. 그럼 도형의 색상을 바꿔보겠습니다. 사각형의 색상은 간단히 아랫줄에 있는 컬러바에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이때 Shift를 누르게 되면 도형의 선 색깔 또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작할 결과물에서는 색이 필요하지 않지만 작업의 원활함을 돕기 위해서 가끔 지정할 수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사각형이 아닌 다른 도형들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도구에서 원, 다각형 등을 선택해 그려보세요. 위치, 크기, 색상 등을 자유롭게 바꿔보세요. 도형이 많아졌는데 서로 겹쳐 안 보이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도형 순서를 바꿔서 정리해줄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홈 키를 눌러보세요. 선택된 도형이 제일 위로 올라옵니다. 엔드 키를 누르면 반대로 제일 뒤로 내려갑니다. 만약 한 겹씩만 움직이고 싶다면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키를 눌러보세요. 도형끼리 가운데로 혹은 측면으로 정렬시키고 싶다면 메뉴에서 개체, 정렬과 배분을 선택하세요. 우측에 정렬과 배분 탭이 생겼다면 정렬할 개체들을 드래그로 선택하거나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다중 선택한 뒤 정렬 메뉴에서 원하는 정렬 방식을 선택해주세요.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 도구에서 아래에서 8번째 아이콘, 알파벳 A가 그려진 텍스트 입력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커서가 바뀌었다면 작업 영역 안에서 아무 곳에나 클릭해줍니다. 쓰고 싶은 문구를 적어보세요. 글씨체를 바꾸고 싶다면 메뉴의 문자열 글꼴을 선택해주세요. 원하는 글씨체를 선택한 뒤 적용을 눌러주시면 선택한 글씨체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템플릿 파일을 열어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해볼까요? 파일, 열기를 눌러서 템플릿 파일을 열어주세요. 작업 영역에 입간판 도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판 두 개를 서로 기대서 세우는 형태이기 때문에
앞판과 뒷판을 따로 작업해 줄 겁니다. 도안 위에 파란 선과 분홍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안내선이라고 합니다. 작업할 때에는 치수를 맞출 수 있게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이미지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림이나 문구는 되도록 분홍 안내선 안에 위치하게끔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금은 넘어가도 문제는 없지만 이 영역을 넘어가게 되면 결과물이 종종 둔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란 안내선은 커팅 위치를 표시한 안내선이므로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작업하세요. 각 도안 안에 이미지 하나, 문구 몇 줄 정도로 작업하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가 레이저 커터 강의인 만큼 저는 앞판에는 커팅 설정값, 뒷판에는 각인 설정값을 새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커팅 아이콘과 각인 아이콘을 미리 벡터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두었습니다. 저처럼 간단한 아이콘 형태의 벡터 파일을 받고 싶은 분들께는 플래티콘 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아이콘 10개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어 키워드로 검색하셔야 합니다. 만약 커피 이미지를 찾는다고 가정하면 커피를 검색하신 뒤 필터에서 프리를 선택해주세요. 관련된 무료 이미지만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신 뒤 오른쪽에 SVG를 누르시면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됩니다. SVG란 벡터 파일 형식이기 때문에 잉크스케이프에서 다루기 쉬워집니다. 잉크스케이프에서 파일 열기를 누르셔서 필요한 아이콘을 열어주세요. 창이 열리면 단축키 Ctrl A를 눌러서 전체 선택하신 다음 Ctrl C를 눌러 복사하세요. 다시 템플릿 파일로 돌아와서 Ctrl V 하시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종종 이미지에 따라서 각 부분이 분리되기도 하니 불러오신 후 아이콘 전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Ctrl G를 눌러 그룹시켜주세요. 이제 이미지 크기를 조절해서 원하는 위치에 넣어주세요. 벡터 파일이 아닌 일반 사진 이미지를 넣고 싶은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 이미지는 처리할 작업이 훨씬 많고 잉크스케이프 환경에서 작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 일반 이미지는 명암이 들어가 여러 층으로 나뉘게 되는데 각 층마다 각인 세팅을 하는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장비 교육에서는 그 수준까지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사진을 넣고 싶으신 분은 최대한 명암이 없는 단순한 이미지를 고르신 뒤 벡터라이저라는 사이트에서 변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데 한해 무료로 비트맵 이미지를 벡터 이미지로 바꿔줍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업로드 이미지를 누른 뒤 바꿀 이미지를 선택하세요. 잠시 기다리면 원본 화면과 결과 화면을 함께 보여줍니다. 결과 화면에서 바뀐 벡터 이미지를 보고 태울 면과 그대로 둘 면이 잘 나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결과 화면 밑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변환한 이미지를 SVG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문구를 적어줄까요? 도구에서 텍스트 입력 아이콘을 눌러서 원하는 문구를 적어주세요. 글씨체도 원하는 대로 지정해주세요. 주의하실 점은 너무 얇은 글씨는 잘 각인되지 않으니 적당히 두께감 있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도안을 자유롭게 꾸며주세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출력 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텍스트의 경우 이대로 저장하면 폰트가 깨집니다. 그래서 글씨를 그림으로 전환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글씨 레이어를 전체 선택해주세요. 메뉴에 경로, 개체를 경로로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겉보기에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잘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도구에서 두 번째인 노드 선택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노드 선택 아이콘이 눌러진 상태에서 아무 글씨나 클릭해보세요. 글자 주변에 회색 점들이 생겼다면 성공적으로 변환하신 겁니다. 이제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메뉴의 파일에서 저장을 눌러주세요. 파일 형식은 데스크톱 커팅 플로터 형식인 DXF로 지정합니다. 추가로 옵션 창이 떴을 때
기반 단위를 꼭 밀리미터로 설정해주세요. 레이저 커터 전용 프로그램에서 크기를 인식할 때 참고하는 영역입니다. 다른 단위로 설정 시 전체적인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밀리미터로 설정하시길 바랍니다.